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요타 코리아의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번갈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1.8에서 2.0으로 엔진의 배기량이 높아진 게 특징이죠. 그 덕분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이런 출력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속할 때 엔진음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들렸었는데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동일한 애킨슨 사이클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상대적으로 넉넉해진 출력 덕분인지 저는 엔진음도 한결 좀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CVT 무단 변속기는 동일하고요. 변속 레버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상당히 컴팩트해졌는데요. 그 아래 이 드라이브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맣게 안 보고도 살짝 걸리긴 하는데 손끝에 상당히 자그마한 크기로 있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4가지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확실히 이런 페달의 반응성이나 그리고 스티어링 감도도 살짝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에는 브레이크 홀드 버튼과 EB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함께 작동시켜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사실 이런 센서류에 조금 방해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잠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또 이제 스티어링 조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약간 구분길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6단 DCT 대비 또 CVT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변속 충격이 적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조작할 때는 이런 편의성이 조금 더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 다음 특징은 이 차는 디자인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고 깔끔해진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폭은 더 넓어진 데 비해 전고는 더 낮아져서 로우 앤 와이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오면은 생각보다는 이런 폭 자체가 그렇게 넓다는 체감은 들지 않고요. 부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여유롭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열을 먼저 탑승했는데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크게 부족한 정도는 아니고 178 정도의 제가 허리를 고추 세웠을 때 살짝 닿을락 말락한 정도라서 2열 공간도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트림 그리고 약간 몸이 닿는 부분에 있는 소재들이 좀 부드러운 소재가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상품성이 떨어진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1열 같은 경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도 있고 전동식인데 반해 조수석은 수동이에요. 또 2열은 열선 시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편의 장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과 대비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어요. 2열 같은 경우는 또 송풍구도 없기 때문에 단지 여기 아래 C타입 USB 단자 2개만 있고요. 차체가 그렇게 큰 차체는 아니기 때문에 꼭 여기 송풍구가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게 빠진 건 좀 아쉽죠. 또 매력적인 외관 디자인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A필러 같은 경우는 탔을 때 상당히 좀 누운 느낌이라서 체감적으로는 조금 가까워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윈드실드 크기 자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에 전방 시야가 그렇게 답답하진 않고요. 그리고 A필러가 좀 앞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쿼터 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미러를 통한 후측방 시야도 시야 확보에 용이한데요. 하지만 이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사람이 안 타고 있다고 해도 약간의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누가 탄다고 하면은 확실히 후방 시야는 룸미러로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룸미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도어가 이제 히든 타입으로 필러 쪽에 숨겨져 있는 타입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BMW도 그렇고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단을 나누듯이
이 7인치 클러스터는 앞쪽에 있고요. 12.3인치의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크기 자체도 이 앞쪽에 클러스터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시야 확보는 물론 조작에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 푸조가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하고 앞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대체하는 클러스터를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푸조의 그런 방향성이 선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앞쪽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빠짐없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RPM 같은 게이지는 나타내지 않지만 차지, 에코, 파워 같은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에 특화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무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좀 흐린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낮에도 잘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이런 공조 조작류 버튼들은 이렇게 건반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행 성능과 주행 느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시승 행사다 보니까 또 이런 국도길을 달리고 있어 가지고 비도 오고 그렇게 높은 속도로 달려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하부에 깔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거기다 2세대 TNGA 플랫폼을 차용하면서 더 로우 앤 와이드로 더 무게중심이 낮췄기 때문에 조종성 자체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컴팩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자체가 운전자의 의도에 맞게 잘 따라오는 느낌이고요. 이런 조종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도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더 심플한 구조로 더 많은 압으로 이런 제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제동 느낌도 상당히 균일하게 일관적으로 제동을 가져오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전륜의 맥퍼슨 트럭 같은 경우도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리어 쪽에는 더블 위시본 셋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차감 자체도 상당히 충격들을, 스트로크 모션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 끝단을 잘 잡아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출력이 최고 출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10마력, 20마력이 아니라 거의 50몇 마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부담 없이 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사실 판매 가격이 이전보다 한 600만 원 정도 높아진 셈인데, 그래도 최근에 다른 신차들도 가격이 높아진 것과 더해서 이런 엔진 배기량도 높아지고 이런 실내 구성 자체도 많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을 가져온 것을 감안하면은 이런 가격 인상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긴 합니다. 네, 이어서 5세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장 큰 차이점이 13.6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큰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 대비 이 배터리 위치도 바뀌었고요. 또한 엔진과 모터의 합산 출력은 223마력인데요. 196마력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27마력 정도가 높은 셈이죠.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지 몰라도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여유롭고 가속시 경쾌하게 나가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가속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서스펜션 느낌, 승차감 자체도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꽤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승차감이 한결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개선된 맥퍼슨 스트럿도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게가 더 늘어난 만큼 그거에 맞는 이런 세팅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승차감은 1열뿐 아니라 2열 역시 좀 더 나은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디자인에서도 차이를 나타냈잖아요. 하지만 이번 5세대 모델에서는 외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지 정도, 또 우측 뒤편에 이 충전구가 하나 더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정도가 다르고요. 실내에서는 이 앞쪽의 장식이 약간 다르고요. 무드램프도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EV 차지 모드도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64km까지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면은 집이나 회사에 완속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은 정말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면 복합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다소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이
프리우스 5세대가 확실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최근에 다른 경쟁 모델, 특히 국내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많은 성장과 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 있어서 과연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다른 수입 브랜드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팔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니크한 또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지금 타고 있는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4,990만원,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성과 경제성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살짝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컴팩트한 크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선택지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